안녕하세요. 무개념 어머님과 연 끊고 살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님은 물론이고 신우까지 쌍으로 사람 속을 박박 긁어놓는데 아주 그냥 계급장 떼고 한판 붙을 수도 없고 미칠 뻔했어요. 그나마 남편이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줘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긴 했지만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열불이 나긴 하네요. 남편하고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를 받게 된 계기는 자리를 주선한 친구가 블로그를 하는데 거기에 저랑 찍은 사진을 올렸었나 봐요. 그리고 남편이 그 사진을 보고는 친구한테 저를 소개해달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원래 매사 거절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묻지도 않고 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엔 그 이야기를 듣고 짜증도 났는데 친구가 정말 미안하다며 한 번만 나가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이번 딱 한 번만이다 하고 나가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기분 좋게 나간 자리는 아니다 보니 소개팅 자체에도 크게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와 있던 남편은 기대로 가득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저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지 서투른 농담을 해가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어찌나 애를 쓰던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과 정성에 제 마음의 문이 좀 열렸네요. 이후로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연애 내내 남편은 늘 저를 1순위라 말하며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었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앞뒤 재볼 것 없이 남편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희 결혼 생활에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어머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이 장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한참 결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당시 남편이 말하길 그래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는 얘기는 안 할 거라대요. 남편이 말하길 신우 그러니까 저보다 1살 어린 남편의 여동생이에요. 신우는 입버릇처럼 결혼 생각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이랑 평생 같이 살 거라고 했다며 그러니 어머님의 거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당시 솔직히 제가 그 말을 100% 믿었던 건 아니죠.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뒤늦게라도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던가 어디 외국에라도 가겠다 하면 남편이 어머님을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모른 척한다고 해도 그것과는 별개로 제 마음이 편할까 싶기도 했고 아무튼 인생엔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으니까 언젠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긴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먼 미래까지 장담하지는 말라고 했네요. 대신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도 제 친정어머니를 같이 모시겠다고 했죠. 저희 친정어머니도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쭉 혼자 지내고 계셨으니까요. 특히나 저는 남편처럼 형제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라 어머니가 많이 쓸쓸해하셨고요.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있던 와중에 저희가 결혼한 지 반년이 좀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신우와 함께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신다고 알려오셨습니다. 말씀으로는 저희 근처에 살면서 저희 필요한 것도 챙겨주시고 그러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더니 모시게 되는 상황이면 모시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어머님이 근처로 오신다니까 그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불편해할 거라곤 생각을 못하는 눈치대요. 그러니 제가 뭘 말하기도 묻기도 참으로 애매한 게 그리고 저희랑 같이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동네에서 가깝게 사시겠다는 거니 여기가 다 제 땅도 아니고 그마저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또한 운명이려니 하고 알겠다 했죠. 그런데 저희 근처에 살면서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그러고 싶으시다던 분이 어찌나 사람을 힘들게 하셨는지 몰라요. 일단 문제가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어머님이 알게 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은 11시에 오픈하여 9시에 마감이었지만 아침에 하는 장사 준비부터 마감까지 포함하면 집에서 7시에는 나갔고 새벽 1시나 되어야 들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출근을 위해 8시쯤 집에서 나간 뒤 7시쯤 집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를 핑계로 어머님께선 저희 둘 다 먹고 사느라 바쁘니 당신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따금씩 집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시겠다대요. 물론 저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몇 번이나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나 저나 성격이 깔끔한 편이라
집이 크게 어지러질 이유도 없었고 설령 있다고 한들 둘이서 같이 하면 1시간도 안 걸려서 다 치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찬도 집에서 저 혼자 저녁이나 이따금씩 먹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았어요. 정 먹고 싶은 건 사다 먹거나 제가 조금씩 만들어 먹으면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찬을 정말 해주시고 싶으신 거라면 그걸 꼭 사람도 없는 저희 집에서 하실 필요가 있나 싶대요. 어머님 댁에서 해다 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은 참아 못하고 그냥 괜찮다고 몇 번 거절만 했더니 어머님이 서운하다 어떻다 하시며 저희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눈물을 본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은 눈치였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신 어머님께선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문자로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죠. 냉장고에 왜 아직도 뭐가 있니 없니? 빨래는 왜 아직도 했니 안 했니? 안방 이불은 언제 바꿨니? 뿐만 아니라 제 물건들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건지 떡하니 제 서랍장에 들어있던 옷을 꺼내서는 그걸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서 이건 못 보던 건데 샀니? 왜 샀니? 얼마 줬니? 이걸 입고 어딜 가려고 그렇게 비싸게 샀니? 너 이런 거 사 입는 거 남편도 아니? 정말 한마디로 감시도 그런 감시가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게 싫어서 저도 구구절절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그건 오늘 저녁에 먹으려고 했어요. 빨래는 아직 수건 3-4장밖에 안 나와서 안 했어요. 그리고 옷은 제 돈으로 샀고 출근할 때 입을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가서 샀어요. 하지만 제가 대답을 하면 또 따박따박 말대꾸나 한다면서 뭐라고 하시고 그러니 이건 대화가 아니라 결국 어머님이 어떻게든 나를 구박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싶은 게 정말 죽을 맛이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핸드폰 문자며 통화 목록까지 싹 다 보여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동안 말없이 보고 듣고 있더니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면서 저더러 너무 미안하다고 하대요. 그리고는 남편이 먼저 현관에 가서 비밀번호를 바꾸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면 남편이 바꾼 거니 남편하고 이야기하시라 하랍니다. 저는 속으로 그 말이 쉽게 먹힐까 싶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당장은 남편이 제 편이라는 사실에 안도했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어머님하고 통화도 하긴 했는지 어머님이 현관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묻지도 않으셨고 한동안 별다른 연락도 없으셨어요. 그러다 올봄 어머님이 당신 집 현관문 열쇠를 잃어버리셨다며 저희 집에서 신호를 기다리면 안 되겠냐고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회사에 있었고 남편도 가게에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라리 열쇠공을 부르시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어머님이 대번에 너는 내가 잠깐 니들 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싫으냐면서 어찌나 역성을 내시던지. 회사에서 사적인 통화를 하려니 그건 그거대로 눈치가 보이고 남편한테 이야기하자니 남편도 장사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싶은 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비밀번호야 또 바꾸면 되지 하고 결국 다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나 지났을까 다시 어머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싱크대에 계란 껍데기가 왜 4개나 있냐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죠. 어머님이 이제 하다못해 계란 껍데기 개수 가지고 나를 구박하려 드시는구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어제 오빠하고 라면 끓여 먹을 때 넣은 거예요. 오빠도 저도 계란을 좋아해서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살림을 해프게 하니까 당신이 참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대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마음 같아선 어머님 살림이나 신경 쓰세요 하고 한마디 딱 해버리고 싶은 걸 정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괜히 여기서 잘못 말려들면 머리만 아프지 싶어서 그냥 남편한테 어머님한테 온 문자 그대로 다시 보내주고 핸드폰을 아예 꺼버렸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니 다행히 어머님은 가셨는지 없으셨고 어머님이 안 계신 걸 확인하고 나니 저도 긴장을 했던 건지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저를 반대하지도 않으셨고 크게 싫은 티를 낸 적이 없으셨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나 싶은 게 정말 내가 어디가 부족한 아내인가 며느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여러 가지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소파에서 그만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지끈거리는 머리 때문에 눈을 떴는데 언제 들어온 건지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대요. 그러더니 저더러 정말 미안하답니다. 자기도 어머님이 저한테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그래도 어쨌든 다 미안하대요. 그리고는 정말 이제는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설령 어머님이 우리 집 현관 앞에서 쓰러지셨다고 해도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일은 없게 하랍니다. 절대 자기가 저를 원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3주째 되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님 댁에서 자기 짐을 다 가져온 줄 알았는데 옷이 몇 벌 빠진 것 같다면서 그거 찾으러 어머님 댁에 갔다 올 거라며 같이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아예 안 물어봤으면 모를까 같이 갈 거냐고 묻는데 안 간다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랄까, 남편의 눈빛이 제발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듯해서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하고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이 꽤나 당황하신 눈치였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하냐면서 죽어도 저희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으시려는 게 느껴졌지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어머님과 저희가 약간의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안에서 신우가 엄마 뭐하냐면서 나 나가야 되니까 비켜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이 딱 열렸는데 신우의 차림새가 제 옷에 제 가방에 제 구두에 전부 다 제 걸 걸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대요. 나름 고가의 물건들이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만 입느라 드레스룸 안쪽에 보관하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엔 사용할 일이 없다 보니 솔직히 없어진 줄은 몰랐고요. 그런데 흔한 물건들은 아니라서 한눈에 제 거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죠. 신우의 평소 씀씀이라던가 생각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당치 않은 물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우를 가로막고 이거다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몰라요. 엄마가 누가 줬다면서 준 건데 하대요. 저는 어머님의 당황한 눈빛을 보았고 그래서 더욱더 어머님이 제 물건에 손을 대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더러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여쭙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비싼 건 사가지고 쓰지도 않고 쟁여놓는 게 속상해서 가지고 오셨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 문제냐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시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이럴 때는 보통 미안하다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한테도 아가씨 들었죠? 그거 전부 다 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돌려줘요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나 지금 약속 나가는 길인 거 안 보이냐면서 다음에 다시 받으러 오라나요? 어머님도 신우더러 무시하고 그냥 가라 하시고. 그런데 그때 남편이 신우 머리채를 확 움켜쥐더니 너 미쳤냐 했습니다. 이게 저번부터 반말 존댓말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내가 봤지만 그냥 언니다 생각하고 편해서 저러나 하고 별말 안 했는데 이제 보니 지 윗사람 알기를 뭘로 하냐면서 당장 저한테 사과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찌르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한테도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지 이게 뭐냐고 쪽팔린다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네 마누라 싸가지 없는 건 안 보이고 네 애미랑 네 동생 못난 것만 보이냐며 너가 제일 나쁜 놈이라나요? 그러자 남편이 말이 안 통한다면서 어머님더러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못 보고 산다 딱 자르는데 솔직히 그런 남편이 든든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무섭기도 했네요. 그리고 지 오빠랑 엄마랑 그러는 걸 보니 신우도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현관에서 갑자기 옷을 훌렁훌렁 벗더니 저더러 다 가져가라면서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유세라고 막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어머님 쪽하고는 완전히 손절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마음 같아선 신우한테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까도 했는데 남편이 신우 머리채를 잡은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신우 쪽에서 그걸 걸고 넘어지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한편 그 일이 있고 나서 신우가 자기 메신저에다가 마치 저 보란 듯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라고 적어놨대요. 아마 남편이 그 일 이후로 어머님과 신우에게 보내주던 용돈을 싹 다 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게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물론 저는 그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시댁과 연을 끊고 살라고 했지만 남편까지 시댁하고 연을 끊겠다는 의미라곤 생각하지 않았는걸요.
부모 자식 사이를 제가 뭐라고 끊어라 마라 할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아무튼 신우가 그렇게 써놓은 걸 보니 여전히 나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없구나 싶대요. 그래서 저도 꼴 좋다, 거지야 라고 적어놨습니다. 지도 보면 지한테 하는 말인 줄 알겠죠.